네, 6개 국립대 총장들이 의대 정원을 대학 재량으로 모집하게 해달라고 정부에 제안을 했습니다. 정부가 오늘 오후에 열리는 중대본 회의에서 이 건의를 수용할지 여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정부가 다음 주 의료계 등을 포함한 의료개혁 특위를 출범합니다. 관련 내용들 이주열 남서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이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사직한 지 벌써 2달째가 됐습니다. 그리고 전국의 의대 교수들도 이제 지난 25일에 사직서를 제출했으니까 다음 주 25일이 되면 병원을 떠날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된 건데 현재 상황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최악의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다만 이제 우리 의대 교수님들께서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2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보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전공의 행동에 지지를 표시하신 거고, 2번째는 정부로에게 압박을 가하는 겁니다. 빨리 중재 협상을 하라는 의미인데요. 이게 사실은 계속 지연되니까 이제 민법상 규정한 한 달이 지나면은 자동으로 이제 사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시한이 다가오는 거죠. 이런 상황으로 볼 때 지금 의대 교수님들이 사직을 할 가능성은 저는 개인적으로 높지 않다라고 보는데, 만약에 일부라도 또 50%라도 사직을 하시게 되면은 우리나라 대학병원은 거의 붕괴 상태로 갈 겁니다. 그 이야기는 다시 말씀드려서 의료 전체 체계가 무너지는 굉장히 위협적인 순간이 되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런 상황에서 6개 국립대 총장들이 의대 정원을 좀 재량으로 좀 모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정부에 제안을 했고요. 지금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이고, 오늘 오후에 이제 중대본 회의에서 이 부분을 이제 수용할지 여부가 상당히 좀 관심인데, 지금 흐름은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저는 이 부분을 2가지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첫 번째는 국립대학 6개 총장님들께서 의대 정원 조정할 수 있는 여지를 달라고 하신 건데요. 그렇죠. 이 부분이 지금 현재의 전공의들 복귀라든지 의대생들의 수업 복귀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의사 단체들이 내세웠던 가장 첫 번째 요건이 원점에서 재논의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의대 정원에 대해서 다시 논의를 하자라는 건데, 논의 없이는 이게 뭐 500명이든 1000명이든 여기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겠죠. 그래서 저는 현재 문제를 푸는 데는 크게 도움이 안 될 거라고 보고요. 다만 대학 내에서 여러 가지 좀 분란이 있을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 입시 체계는 1년 반 전에 사전 예고제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이번 올해에 내년도 입시생들에 대해서는 이미 1년 반 전에 했던 거죠. 예. 그리고 이게 이제 갑자기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어떤 요건에 따라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입학진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4월 말이 마지막 D-Day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가능하다면 5월 말까지 가능하거든요. 예. 그래서 대학 입장에서는 최소한 이미 4월 달 심의할 것은 4월 15일까지 안건을 올렸었고요. 지금 이번에 5월 말에 심의할 안건을 4월 중에 올려야 됩니다. 4월 말까지. 이제 이런 입장에서는 아마 총장님들께서 대학을 정상화시켜야 되겠는데 탈출구가 안 보이니 일단은 정원 조정을 좀 해보자라는 입장으로 가신 것 같습니다. 예, 대학 내부에서 이렇게 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어쨌든 정부가 오후에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 대학 내부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이유가 앞서 나온 이야기들이 뭐 절반까지 좀 줄여서 모집해달라고 한 게 이 교육의 질을 좀 담보할 수 없다, 이런 부분에서 이야기가 계속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대학에 이제 지금 이번에 배정한 보면 어떤 곳은 뭐 4배까지 현재 정원보다가 사실은 대학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죠. 그러다 보니 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좀 시간적으로 여유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에서 나온 대안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게 현실적인 부분들을 좀 고려했을 때 의대 증원을 한다는 것이 어떤 방식으로 가는 게 지금 그 대학의 현실에는 좀 맞는 겁니까? 대학의 현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의대 정원이 필요하다라고 그동안 주장을 해왔던 사람인데요. 예. 저는 2가지 이유였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의사 과학자들, 우리 포항공대라든지 카이스트에서 이 의사 과학자들을 좀 양성을 해야 되겠는데, 이 글로벌 바이오 산업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일정 부분 필요하고, 2번째가 지금 50명 이하의 미니 의과 대학들이 꽤 많습니다. 대략 한 17개 대학이 되는데요. 이 미니 의과 대학을 교육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80명 정도까지는 정원 확대가 필요하겠다라고 전 개인적으로 좀 봤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했는데, 지금은 80명이 넘어섰을 경우 사실은 현재 단계에서 다 교육의 진로 수용하기는 쉽지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리고 저희가 또 이야기 나눠볼 만한 부분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별위원회 출범이지 않습니까? 네. 교수께서 개인적으로 생각하시기에 이 의료개혁 특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 갖고 계십니까? 보건복지부가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를 제시할 때에 단서 조항으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위를 통해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겠다. 1년 동안 이렇게 발표한 사항이죠. 그 이유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가 큰 타이틀만 있었지 세부적으로 디테일한 정책이 없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1년 동안 의료개혁 특위를 통해서 세부적인 정책 패키지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저는 필요하고요. 좀 더 서둘렀어야 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다만 아쉬움은 이 지금 특위를 만든다고 해서 현재 전공의 문제라든지 의대 정원 문제를 풀기는 쉽지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조금 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시간이 너무 제한되어 있다는 거죠. 25년도 입학 정원에 대해서는 늦어도 5월 말 전에는 결정이 나야 되는데 이 특위 가동하고 구성하고 아마 쉽지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어쨌든 지금 이 출범 계획이 지금 논의되고 있는데 문제는 의사협회라든가 전공의들은 참여하지 않겠다라는 또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정부는 빠지더라도 출범은 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이고 있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이제 의료개혁 특위에서는 두 가지를 논의를 하게 되어 있는데 첫 예. 번째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대한 부분. 디테일한 정책 설계를 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의대 정원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의료 정책 패키지와 관련된 부분은 대부분 의사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의사 단체가 빠졌을 경우에 사실은 심도 있는 논의는 쉽지가 않을 거고요. 이 문제를 다 담아낼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다음 의대 정원에 대한 부분은 의사 단체 입장을 보면은 이게 굉장히 전문적인 내용인데 그 사회적 협의체에서 포괄적으로 얘기해서 되겠느냐? 전문적인 부분은 전문가들만 모여서 하자라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살펴봐야 할 부분이 어쨌든 의사협회도 그렇고 의대 교수협회도 그렇고 자 원점에서 재논의를 일단 주장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건데 협의체에 들어온 후에 이런 논의는 좀 불가능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저는 가능하다라고 보는데 이제 입장의 차이가 분명히 있는 예. 것 같습니다. 뭐냐면은 지금 의사 단체는 원점에서 재논의하자라는 거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원점 재논의는 이미 너무 많이 왔다라는 거고, 그래서 의대 정원 필요성에서 출발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규모를 가져갈 것인가 이 점에서 봐야 되는데 지금 원점 논의는 제로까지도 고려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충돌이 되니까 지금 더 이상 대화 협상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예, 거기다가 더 나아가서 지금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체 같은 경우에는 이 필수 의료와 관련해서 먼저 얘기를 하고 증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필수로 그러니까 이야기할 때 이제 우선순위는 아니다라는 또 입장인 거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앞으로 출범하게 될 여기서는 지금 두 가지를 얘기하자는 건데 심지어 지금 주제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사정입니다. 아마 이게 특위가 열려도 예. 이 뭘 논의할 것인가에 대해서 갑론을박하다가 보면은 시간이 계속 흘러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당장 해결해야 될 현안 문제들, 네. 의대 정원 문제라든지 전공의 복귀 문제, 네. 이 문제는 해결되기 쉽지 않다라고 보는 게 제 입장입니다. 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장기적으로 우리가 의료 개혁을 하는 건 필요하죠. 그동안 묵혔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국민들도 대부분은 의료 개혁해야 된다. 그리고 의대 정원 늘려야 된다. 이 부분은 대부분 동의를 하는데 2,000명이 적당한 숫자이냐, 그리고 이런 절차가 맞느냐에 대한 이제 논의가 계속 있는 거고요. 지금 이제 의대 교수 협의회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정책 우선순위의 문제거든요. 예. 자, 의대 정원을 먼저 결정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정책을 먼저 바꿀 것이냐 하는 건데요. 이 의대 정원은 미래 의사 인력에 대한 수요를 추정하는 건데 매우 고차방 정식입니다.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회적 협의체에서 논의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전문가들이 모여서 몇 가지 방안을 만들고 그 방안 중에 최종 결정은 사회협의체에서 하자, 이제 이런 쪽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좀 궁금증이 생기는 게 오후에 이제 정부가 어쨌든 국립대 총장들이 제안한 좀 자율적인 정원 방침에 대해서 입장을 내놓지 않겠습니까? 만약 이 자리에서 긍정적인 이야기를 내놓는다면 그렇다면 의사 단체들이 좀 의료개혁 특위나 참여하거나 아니면 좀 입장을 긍정적으로 좀 바꿀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제가 추정하기에는 아마 오후에는 지금 국립대학 의과대학 총장님께 제안한 건 제안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사 이 제안이 받아들이더라도 의사단체에서는 여전히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사단체의 첫 요구 조건이 원점에서 재논의지 2,000명에서 1,000명 줄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첨예하네요. 지금 네. 게다가 지금 또 하나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협의체를 꾸리더라도 지금 여기서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건 뭐 환자 단체라든가 뭐 의료계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좀 이야기를 해보자라는 것인데 여기서 지금 의사들은 의사
의사들이 정부와 1대1로 이야기를 좀 해보자라는 부분인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저는 생각하세요? 1대1로 논의하자는 것은 좀 부정적인 입장이고요. 다만 이제 좀 다양한 전문가들은 필요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사회적 협의체는 여러 단체가 모이다 보면은 전문적인 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사회적인 컨센서스라든지 뭐 여러 가지 각종 단체들의 이런 이익들을 고려하는 건 필요하지만 예. 이 의사 인력에 대한 축에는 매우 고차방정식이고 전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전문가들이 모여서 과학적인 근거도 검토해야 되고 여기에 따라서 2개 내지 3개 방안을 만들어서요. 예. 그걸 이제 사회적 협의체에 올리는 거죠. 이제 그런 방식으로 가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언급해 주신 부분의 연장선으로 지금 의협 같은 경우에는 의료개혁 특유와는 별도로 이 정원을 좀 과학적 근거로 기반해서 의사 인력 축의 이 추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 제안도 사실은 뭐 의사 단체뿐만 아니라 저희 학자들도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우리나라가 사실은 그동안 보건의료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이 굉장히 미흡했습니다. 특히 인력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2020년도에 보건의료 인력 지원법이 만들어지고 여기 각종 이제 보건의료 인력들에 대해서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이런 계획도 마련하고 있는 과정인데요. 이때 가장 어려운 게 미래 인력에 대한 추계거든요.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는 전문가들이 모인 추계 기관이 있죠. 이 예. 결과를 가지고 정책적으로 결정하는데 이번에 이제 아쉬움은 정부도 뭐 여러 가지 고민은 했겠습니다만은 결국 그냥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해 버린 거예요. 저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의사 단체가 굉장히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거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어디까지 모일지 또 모여서 어떤 이야기부터 할 수 있는지가 상당히 지금 굉장히 첨예한 상황인 것 같은데 또 하나 저희가 또 주목해야 될 부분이 정부가 그러니까 전담 간호사라고 불리는 이 PA 간호사를 양성하기로 본격화하기로 했습니다. 일단은 이 PA 간호사에 대한 이제 역할에 대해서는 지금 최근에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교수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저는 계세요? PA 간호사는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예. PA 간호사는 원래 이제 미국에서 저희가 가져온 제도입니다. 이게 2010년도부터 이제 보건의료계에 정착이 됐는데 예. 이게 법 외에 있습니다. 법적 보호 근거가 없고 법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태고요. 네네. 또 의사 단체에서 매우 반대했던 이 제도이기도 합니다.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제 이런 의료 대란이 발생하면서 의사들을 대체할 수 있는 인력으로 PA 간호사들을 활용하기로 했는데요. 네.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에서 원래 시범 사업을 하기로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이미 연구도 두세 차례 했었고 충분히 제도적인 근거는 만들었었는데 시범 사업 단계로 가지 못했던 것을 조금 당겨서 시범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좀 헷갈리는 네. 건 이걸 양성화한다라는 거는 뭐 어떻게 된다는 거라고 이제 보면 그걸 됩니까? 법적인 근거를 만들고 예. 체계적으로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예. 하는데요. 현재 간호 체계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일반 간호사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 말하는 이제 우리가 전문 간호사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전문 간호사는 13개 분야가 있는데요. 네. 이제 이 분야에서는 그러니까 자격증도 주고 일정한 교육 과정도 마쳐야 됩니다. 이 전문 간호사 제도로 가기 전 단계에 이제 전담 간호사 제도라고 지금 PA 제도를 이제 다시 말씀드려서 PA 간호사에 대한 명칭도 사실은 통일된 게 없습니다. 아직은. 예. 이거는 기본적으로 간호사들은 간호부에 소속이 돼야 되는데 이분들은 간호부 소속이 아니었고요. 수술방, 주로 수술실에서 그러니까 의국이라 그래서 의사가 소속된 거기에 소속되어서 의사를 지원해주고 보조했던 간호사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어쨌든 의사들이 의료개혁에 있어서 가장 반대가 심했던 분야 중 하나인데 사실 일선병원 상당수에는 이 PA 간호사들이 근무하고 있는 게 사실이지 맞습니다. 지금 않습니까? 대략 한 10,000명 정도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해외의 사례는 좀 어떻습니까? 이 PA 간호사. 외국에서는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죠. PA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의료 인력에 대해서. 그래서 이 PA 제도를 가져오기 전 단계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계속 주장해 왔던 게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에 대한 직무 재분석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의사는 좀 더 전문화시키고 그다음 간호사에게 줘야 될 업무 영역도 넘겨주고 이게 지금 PA가 그 사이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의사가 전담해왔던 일정 부분을 숙련된 훈련된 간호사들이 그 업무를 하자라는 게 PA 제도의 근본 취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정부가 지금 이것을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 또 다른 반발은 없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의사 단체는 반발할 수밖에 없죠. 예. 그리고 이게 원래 시범 사업을 당초에 하기로 돼
돼 있었던 것도 뭐 여러 가지 이유에서 계속 지연됐던 그쵸. 부분이니까 네. 아마 이 지금 의정 대립이 끝나면은 이 PA 간호사 제도는 새로운 또한 이슈가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어쨌든 지금 오는 25일이면은 이제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를 낸 지 이제 한 달이 되고요. 한 달이 지나면 사직 효력이 또 발생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아, 이 의료 붕괴가 가속화되진 않을까 여러 뭐 우려들이 좀 있는데 보건정책 전문가로서 끝으로 뭐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사실은 이 문제가 빨리 해결이 돼야 되고요. 가장 마음 조이는 분들이 환자분들이지 않겠습니까? 그쵸. 그리고 국민들이죠. 예. 저는 우리 의사분들은 환자 곁으로 돌아오셔야 되고요. 정부는 문제를 해결해야 될 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정부는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어떤 이야기들이 좀 오고 갈지는 지켜보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주열 남서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